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계신가요? 멈추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식단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의학 박사 박준영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방송에서도, 헬스장에서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정 증상이 심한 분들과는 이렇게 무작정 물을 마시면 오히려 신장이 망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당뇨 환자라면 물 마시는 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상식을 맹신하고 있었는지 제가 오늘 낱낱이 밝혀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도 과연 물을 많이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실지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 2리터는 기본이지 라며 숙제처럼 물을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에 숫자율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깨달은 진짜 물 마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귀한 정보를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 친구분들께도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도 결국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일종입니다. 세상에 어떤 음식이 무조건 많이 먹어서 좋다는 것이 있을까요? 과유불급, 고요부지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보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듯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토록 맹신하는 하루 2리터 이상 물 섭취라는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1945년 미국 식품영양위원회에서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보고서는 성인 기준으로 하루 약 2.5리터의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 원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함께 적혀져 있었어요. 대부분의 음료나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미 수분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니 그 2.5리터 중 부족한 부분만 물로 섭취하면 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냥 물만 2.5리터 마셔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누가 교묘하게 감춰버렸을까요? 바로 물을 판매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식품에 수분이 들어있다는 이 중요한 문장을 감쪽같이 숨기고 오직 하루 물 2.5리터를 꼭 마셔라. 이 부분만 대문짝만하게 광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정말 제대로 속은 기분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논란이 되었으면 미국에서도 2000년대 다트머스 이과대학의 하인즈 발팅 교수가 일반인의 건강을 위해 물만으로 하루 2리터 이상 마셔야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검증 논문을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몸에 물이 들어오면 이걸 누가 다 처리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몸의 정수 필터인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들어온 물을 모두 걸러서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에 달하는 물을 걸러낸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필터죠. 그렇다면 만약 이 신장이라는 필터가 약해져 있거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물을 계속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필터가 감당을 못하게 되겠죠.
그 남는 물들이 바로 우리 몸 여기저기 들어가서 부기, 부종하다가 되고 몸을 무겁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실 겁니다. 내가 신장이 약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지? 물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의 대표적인 일상 증상을 딱 2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잘 붓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붓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그냥 좀 뻐근하고 찌뿌둥한데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붓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정강이 앞쪽 뼈 있는 부분을 꾹 눌러보세요. 눌렀던 자리가 바로 올라오지 않고 마치 찰흙 누른 것처럼 쑥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천천히 나온다면 이건 정말 심하게 붓고 있는 겁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술 마신 다음 날 이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2번째 신호는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거나 혹은 자다 깨서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입니다. 밤에 편하게 주무셔야 하는데 소변 때문에 자꾸 깨면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지겠죠. 이것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하면 신장 수치는 항상 정상으로 나오는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장은 정말 어지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수치로는 티가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장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정말 과묵한 친구죠. 웬만큼 힘들어도 끙끙 혼자 앓다가 기능이 50% 이상 손상되면 그때서야 검사에서 나 좀 아파요. 좀 보호해 주세요 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 내 몸이 나 요즘 자꾸 붓네? 같은 사인을 보낸다면 검사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내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구나.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분들이 바로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는 우리 신장을 망가뜨리는 아주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마치 달콤한 설탕물이 아주 가느다란 관을 계속해서 부식시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들, 우리가 사구체라고 부르는 필터 조직을 설탕물이 지속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결국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사구체도 망가지고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정말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섭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뇨 환자분들은 오히려 목이 자주 마르니까 물을 더 많이 찾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게 또 다른 문제예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내가 혈당이 높으니까 물이라도 많이 마셔서 좀 희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루에 2리터, 3리터씩 억지로 물을 들이키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거기에 물까지 과도하게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신장이 과로사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물을 억지로 마시고 나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조금 묽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결국 남는 것은 더 심해진 부종, 극심한 피로감,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 같은 부작용들이에요. 이런 악순환을 잘 모르시니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 제 환자분 중에 김영숙 할머니 78세 서울 강동구 거주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10년 넘게 당뇨를 앓으셨고 항상 목이 마르다며 하루에 3리터 가까이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혈당이 희석된다고 굳게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목이 심하게 붓고 온몸이 무거워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이미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물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김영숙 할머니처럼 무심코 마시는 물이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무 목이 말라 물을 계속 마시고 싶은데 이미 몸에는 물이 충분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주변에 물을 거의 하마처럼 마시는 친구를 본 적 없으세요? 계속 물만 먹는데도 갈증을 느끼는 경우 말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몸속에 실제 필요한 핫진액, 진예, 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주 영양가 높고 깨끗한 물을 진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 필요가 없는데 자꾸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찌꺼기 같은 탁하고 걸쭉한 물은 담적 단지이라고 부르죠. 즉, 진액은 좋은 물, 담적은 나쁜 물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서 몸속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면 실제 좋은 진액은 점점 말라서 부족해지고요. 그리고 이 진액이 우리 몸, 특히 상체 쪽으로 올라가는 불필요한 열들을 촉촉하게 해서 꺼줘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하게 되니까 열이 계속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짜 갈증방으로 신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물을 아무리 벌컥벌컥 마셔봤자 그 물이 제대로 된 진액으로 변해서 위로 떠오른 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온갖 안 좋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붓기가 되거나 나쁜 물인 담적이 되는 거죠. 붓기도 만들고 통증도 유발하고 심지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 갈증인 경우에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아요. 오히려 몸만 더 붓고 무거워지고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때문에 특히 몸이 잘 붓거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물을 마시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한 번에 꿀꺽꿀꺽 목구멍으로 그냥 막 넘기듯이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한 모금씩 입안을 충분히 적시면서 천천히 나눠 드셔야 합니다. 혹시 햄스터나 아기 고양이가 물 마시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혓바닥으로 쬐끔쬐끔 먹죠? 네, 맞아요. 바로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햄스터처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그 용량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마치 차를 음미하듯이 물을 드셔야 그 물이 비로소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제대로 흡수되어 진액을 보충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답답하고 어색할 수 있어요. 시원하게 넘기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불필요한 갈증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기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직도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시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오늘 정말 충격받았다. 여태까지 몸에 안 좋은 방식으로 물을 마시고 있었다니 배신감마저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되니까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내 몸 상태를 먼저 정확히 알자. 그리고 둘째, 그에 맞춰서 물을 마시는 방법을 달리하자. 지금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그 물 한 잔이
어쩌면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마신다면 내 몸을 살리는 귀한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햄스터처럼 물을 마신다는 것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울림을 줄 수 있으니 주저 말고 나누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잠 못 드는 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백세식단의 비밀 처방에 대해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한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백세식단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백세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건강하세요.